이번 시간에는 인적자원 개발, 즉 교육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인데 무슨 교육훈련이 필요할까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구성원들도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영자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구성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활동을 우리가 HRD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HRD는 우리가 수준별로 나누어서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이 있습니다. 개인개발은 본인 스스로 찾아서 역량을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경력개발도 미래를 보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개발은 조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에게 조직개발, 즉 자신의 경력을 향상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경력을 높이기 위해서, 즉 경력이라 커리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직업이나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과 역량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성장, 즉 청소년기에서 탐색해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다음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우리가 45세라고 하는데 요즘에 60세, 100세 시대니까 쭉 정착해서 유지하여 퇴직 이후도 우리가 새로운 경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경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다리 모형으로 수직적으로 조직의 상부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10년 후에 당신의 모습을 우리 조직에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조직과 무관하게 저는 다른 직업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프로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 개발, 교육훈련, HRD의 주체와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개인이 주체가 되겠죠. 이런 개인과 더불어서 상사, 즉 라인, 그 부서의 리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없으면 경영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3박자가 맞아서 개인과 라인 관리자, 그 다음에 스텝, 인사 담당자의 지원을 통해서 역량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 개발에 결국 본인은 역량 개발에 궁극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신을 파악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속 관리자인 라인은 그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스텝에 경영자나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조직의 전략적 관점에서 또는 그 구성원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역량 향상을 설계하고 실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중소기업이나 창업에서 구성원의 역량 개발까지 힘쓰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학습 방법으로서는 거창하게 외부의 유명 강사라든가 이런 인사를 초대해서 교육훈련 또는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멘토링과 코칭 또는 OJT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멘토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한 관계로서 장소의 제약도 없이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경력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생 멘토링 이런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그러한 광범위한 측면에서 멘토링을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코칭은 직무와 관련돼서 업무 중심의 공식적인 리더가 사무실 내에서 그 구성원의 부적합한 행동을 수정해서 성과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 코칭입니다. 자, OJT는 직무 수행 현장에서 현재 수행해야 할 업무의 빠른 습득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바로 같은 부서 내 선임자가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평가와 피드백의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입니다. 이 교육과 훈련과 개발이 과연 좋았는지, 좋으냐 싫으냐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그런 멘토링이든 그 다음에 코칭이든 또는 OJT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과가 조직의 성과와 어떤 기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반의 회사에 가서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홍보를 중요시하는데 그 홍보가 결국 매출에 가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사장님들이 창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의 단계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학습과 교육 훈련이 일어났을 때 그게 결과와 연결되는 것을 좀 바라는 것은 구성원에게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엇을 배웠느냐,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실무에 반영되느냐 이 부분을 그 경영자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바로 회사의 조직의 생산성이나 성과와 연결되는 부분을 반영하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업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마케팅하기도 바쁜데 무슨 교육훈련이냐, 또 교육훈련에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교육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업주 훈련은 창업기업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사업주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 훈련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업주, 경영자가 받는 교육이냐 그게 아닙니다. 구성원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은 SOJT라는 게 있습니다. OJT 앞에 S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스트럭처드, 체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관련된 업체면 이러한 SOJT 훈련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내 강사가 구성원에게 교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 일학습 병행제를 또 지원받아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이제 교육훈련 개발에 아까 조직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직 차원의 학습 조직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도 1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측면으로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업기업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 훈련, 그 다음에 SOJT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가입된 근로자니까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조직의 개발, 학습화를 이루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